어떡하죠? 오늘 말씀드릴 분은요, 지금 성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를 바꿔보고 싶어서 그 계기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고 수술을 덜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부류는 신체 이형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자기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살이 통통하신데 땀이 패여서 싫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더 필러나 무언가를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강박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꼭 정신과적인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되세요. 중독이라고 자가진단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동의를 구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없으세요. 주변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알아차리셔야 하는 것은 회사도 못 다니고 사회생활을 못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성형수술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형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이 참 만연하다 보니까 인스타 사진을 들고 와서 그게 가능한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그 정도까지 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정도까지 트려면 결국은 각막 노출, 결막 노출, 눈물샘 노출이 많이 돼서 눈이 항상 충혈돼 있으시고 눈이 시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눈이 되세요. 또 한 가지는 인스타용으로 너무 이렇게 뾰족한 턱을 원하시다 보니까 거의 신경선에 가깝게까지 사각턱 축소술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러면 신경선이 거의 노출되기 때문에 겨울이면 턱이 시리다, 치아가 시리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실 수 있죠. 성형수술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성형 중독이라는 게 한 가지 수술에 꽂히신 경우시라면 그 수술이 아닌 다른 시술이나 수술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쪽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환자분도 너무 당신의 원하는 수술 방법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성형 중독이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십니다. 안 되면 해주는 병원을 찾아낼 때까지 돌아다니셔서 결국은 하세요. 하지만 모든 병원이 거절한다면 이런 분들이 가실 데가 없겠죠? 필요 없는 수술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드리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에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 사진 상담 꼭 사진으로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본인은 사진을 못 받아들여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울 속의 얼굴만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외과는 자기의 컴플렉스를, 외적인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외과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형적으로도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그 외형적인 면 때문에 움츠려졌던 내가 활짝 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 중독적인 그런 증상으로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성형외과 수술을 통해서 성격 좋아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내가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응어리진 한 가지가 풀어지고 나면 자신감이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올바른 성형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수술 결과 좋게 얻으시길 바라요.